오늘도 나답게 즐겁게 살기 위해 새벽 낭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꼬야 책방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우리는 북튜버다. 책추남 지음, 출판사는 토크쇼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책추남님도 녹록지 않은 삶의 여정이 있었구나. 정말 신기한 것은 저의 경험과 고민들이 작가님과 참 비슷하다는 겁니다. 결이 비슷하다고 할까요? 지난 10월 우리는 북튜버다 정모 행사 때 서혜정 낭독연구소와 낭독 배틀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 낭독팀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무대 뒤에서 책추남님을 만났어요. 무대 뒤에 대기하며 연습 중인 새내기 낭독가들에게 응원을 해주셨죠. 연예인 만난 것처럼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사진도 찍고 정말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책추남. 책을 추천해주는 남자의 줄임말입니다. 북튜버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의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줌으로써 새로운 독서 문화를 창조하고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북튜버가 출판사와 뒷거래를 하고 책을 소개했다라는 뉴스를 들었을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 노하우, 지혜로 다른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으로 행복을 누리도록 돕는 진정성 있는 북튜버도 있습니다. 책추남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책추남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책추남인 조우석 작가님이 쓴 어쩌다 북튜버입니다. 이 책은 편집자와 책추남님의 대화 형식으로 쓰여져서 단 몇 시간 만에 읽었습니다. 읽는 시간이 짧다고 해서 내용이 짧은 것은 아닙니다. 책추남 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추남님이 추천하는 책들은 수준이 좀 있는 편입니다. 10,000권 이상의 책을 읽은 내공이 엄청난 분입니다. 어쩌다 북튜버가 아니라 필연적인 북튜버입니다. 다음은 제가 밑줄 친 문장입니다. 책추남이 추구하는 성공은 어떤 건가요? 53페이지. 편집자. 책추남이 추구하는 성공은 어떤 건가요? 책추남. 성공이란 단어도 추상명사인 것 같아요. 사실 다들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성공이란 무엇이죠? 라고 질문하면 답하는 분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제 경우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스스로 정리해본 성공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성공이란 마음의 평화이다. 마음의 평화는 최선의 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아는 데서 스스로가 느끼는 충만한 느낌이다. 최선의 나라는 개념은 참 나를 의미하지요. 행복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나답게 살아가면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북튜버를 하면서 어떤 고비가 있었나요? 83페이지. 편집자. 북튜버를 하면서 어떤 고비가 있었나요? 책추남. 보통의 경우 유명해지고 싶다든가 돈을 벌고 싶다는 외적 동기로 시작하면 유튜브 수익 창출의 기본 요건인 1000명의 구독자와 4000시간에 도달하는 과정을 견디기 어려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튜브라는 카테고리가 작기도 하고 콘텐츠 특성상 다른 분야에 비해 소위 떡상 영상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꾸준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매력을 쌓아나가야 하는데 이 과정이 정말 거북이 걸음처럼 느린 거죠. 그런데 빨리빨리 뭔가를 얻고 싶은 조급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쉽게 실망하고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남이 봐주던 안 봐주던 책이 좋아서 그리고 내 가족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정말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싶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서
등과 같은 내적 동기가 충만할 때 지속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슬럼프는 없었던 것 같고요. 책 읽기는 원래 해오던 일이었고 유튜브 영상 만드는 시간도 20여 분 정도로 짧아서 슬럼프를 느낄 틈이 없어요. 북튜버가 되려면 내 콘텐츠가 확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42페이지. 편집자. 북튜버가 되려면 내 콘텐츠가 확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책추남. 북튜버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책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하고 싶다면 그냥 시작하면 돼요. 책추남처럼 북튜버 되기 수업에 참가하신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이렇게 쉬운 건 줄 알았으면 진작 시작했을 텐데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친구가 시작해보라고 했을 때 바로 시작했거나 6개월만 빨리 시작했어도 지금과는 국면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면서 배우기가 맞아요. 내 콘텐츠도 해나가다 보면 점점 더 확실해져요. 저도 처음부터 천지인 커리큘럼으로 잡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내가 소개하는 책들이 이렇게 카테고리로 정리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차츰 깨달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이걸 왜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알아가야죠.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콘텐츠가 점점 더 다듬어져요. 사회의 변화 속에서 진로, 즉 취직, 이직, 창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2페이지. 편집자. 사회가 변화무쌍해요. 진로를 결정하고 취직이나 이직, 창업, 창직을 할 때 어떤 걸 고민해야 할까요? 책추남. 변화를 서핑으로 비유하면 파도는 계속 변해요.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서핑보드를 갖는 거예요. 파도는 움직이지만 서핑보드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 보드가 없으면 절대로 변화의 파도를 탈 수 없어요. 변화의 파도를 타기 위해 서핑보드를 준비한다는 의미가 바로 기준과 개념과 원칙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기준과 개념과 원칙을 실제 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은 서핑 스킬을 익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죠. 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네요.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에 대한 기준과 개념,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보람 있는 일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에 적응해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만의 철학과 신학의 집을 짓고 그 집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남의 철학과 기준 속에서 계속 새들어 살게 되죠. 다시 강조하지만 변화에 적응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만의 기준과 개념을 잡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답게 즐겁게. 다음 시간에 만나요.